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을 질적으로 내가 깊이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.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어를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나.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쉬운 표현을 마주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계속해서. 아니까. 시각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종로에서 대형학원에서 강의할 때 교포 선생님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영어 잘하시죠. 근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이래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언어 논리 구조로 영어가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내가 좀 잘 알고 있다.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현장 티칭 경험이 많았다는 거가 제가 많은 학습자들에게 좀 또 독자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. 제 책에서 저 스스로를 영어 덕후라고 소개했는데 약간 민망한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덕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한 분야에 발을 깊게 담그고 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일컫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,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부터. 나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외국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영어에 대한 소질, 어학적 소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뒤돌아보면. 그런데 이제 통역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회사에서 사내 통역사를 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다르게 영어를 깊이 파는 스타일이라던가 또 영어를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거나 이런 약간의 철학적인 그런 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영어가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가 이런 거구나. 이래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구나. 공부하고 또 영어가 느는 데 있어서. 그런 걸 조금씩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생겨나면서 영어를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관찰이라는 것이 도대체 영어를 관찰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영어를 관찰한다는 것은 특히 좀 스피킹적인 관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긴 시간을 투자해도 잘 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궁금하고 이제 궁금했으니까 분석을 했겠지만 그리고 또 다수의 학습자들과 직접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영어 덕후가 된 것 같아요. 야,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. 제가 한 번도 해외 경험이 없지만, 나름 국내에서는 원어민들과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것이 제가 페이를 지불하고 제가 수업을 들었건, 또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일적인 관계 말고도 나름 아는 형님으로 모시는 원어민도 있었고요.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 간 적은 없지만 그분이 또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저를 또 영어 예배 많이 데려가셨고 이제 저는 그 형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았었어요. 캐나다 분이었는데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제가 정유회사에 근무할 때 공장에 좀 근무한 적이 있어요. 절 보러 그분이 이제 지금 중국에 사시는데요.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저 보려고 비행기 타고 여수에 와가지고 저희 독신자 숙소에 하루 묵고 갔어요.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런 형을 비롯해서 너무 표준적인 영어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막 그냥 정제되지 않은 영어 있잖아요. 그런 게 너무 듣고 싶었어요. 그건 현지에 가서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들과 함께 모든 행위를 같이 하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를 함께 한다거나 쇼핑을 같이 간다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질 때 영어가 많이 늘더라고요. 싸우기도 하고 섭섭하면 얘기하고 내가 돈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밀려가지고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 몸속에 있던 영어 표현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.
그러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읽는 것은 대단히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서 원어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만날 수 있는 원어민은 다 만났다까지는 아니지만 연령별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. 20대 어린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되어봤고 또 50대 신사분하고도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여러 가지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.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했고 우선 현지에 그 연출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쉬운 영어가 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가에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쉬운 표현을 마주했을 때 빠른 속도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계속해서 아니까 시각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거의다가 막히는 표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쉬운 영어 소설을 읽을 때도 되게 쉽게 적혀 있는 그 직접화법에 들어가 있는 아빠와 딸의 대화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되게 깊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.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1분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. 다음 문장으로 안 가고. 그래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이 쉬운 문장을 질적으로 내가 깊이 내재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.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어를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나. 그 생각은 합니다. 네. 제 스스로 제 PR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, 현장 티칭 경험이 많았다는 거가 제가 많은 학습자들에게 좀 또 독자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제 스스로는 무기라고 생각해요. 우선 한국 사람이 어떤 영어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.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문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우선 예전에는 다수를 모시고 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최근 한 5, 6년 동안은 정말 밀착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손으로 다 받아 적었어요. 일일이 모든 문장들을 받아 적으면서 깨우친 바가 많죠. 그리고 거의 획일적인 문형이 발견됩니다. 한국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. 똑같은 문형들. 근데 원어민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옆에 딱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런 거를 몇 개의 문장을 당신이 봤느냐 하면 전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방지게 듣지 마시고요.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 hands-on experience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정말 현장 경험. 그 현장 경험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것이 뭐 정리가 되었건 제 몸속 저편에 있건 간에 그거를 잘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책이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,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동안 우리 한국에 이제 소위 영어 학습서? 이런 책들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중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책들도 몇 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. 좋은 책들이었고, 이 책이 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조금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냐면 저는 현업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. 진짜 그 학습자들하고 직접 영어로 얘기하고 또 이 인풋으로의 영어, 암기하고 듣고 외우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못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? 그런 거를 소위 뭐 상품으로 치면 유저 중심으로 유저들의 어떤 직접 경험을 살려서 이 책을 집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하루에 10분 공부하기, 뭐 쉐도잉을 하기 이런 게 아니고요.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깨닫지 않고는 어떠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영어가 잘 안 늘 거예요. 제가 안 는다는 가장 큰 영역은 역시 스피킹이에요.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를 해도 원어민 준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런데 스피킹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
논리적인 영역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. 그 제대로 알고,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동안 학습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제가 선험적 체험을 했잖아요. 그런 거를 이 책에서 많이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책이에요. 그래, 뭐 아주 잘 쓴 책이다, 뭐 너무 뭐 환상적인 필력으로 멋지게 썼다가 아니고요.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제목도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붙들고 있는데 좌절감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. 저 역시 그랬었고요. 이제 그런 거를 그 원인에 대해서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반영하려고 했습니다.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회화학원 다녔을 때 거의 기초였습니다. 완전. What kind of 뭐 do you like? 이 정도. 그 정도였고,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? 그때 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캐나다인이 있었는데 되게 친했어요.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안 본 지 8개월 정도 지났고 그 친구는 다시 캐나다 갔는데 어떻게 더 통화를 하게 됐어요. 그 친구랑.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와,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기준이 How have you been 이었어요.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.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이 제 수준을 얘기해 주죠. 뭐, 어려운 영어 아니잖아요. 근데 저보고 영어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 잘 못했죠. 예, 특히 영어를 좀 제법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못했죠. 되게 늦게 시작한 거죠. 제가 이제 대학 때 전공은 사회학을 했는데요.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, 사실. 우선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고,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원서를 쓸 때 생각했던 그 사회학과와 실제 갔을 때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고, 약간 철학에 가까운 그런 공부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철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흥미를 1학년 때부터 바로 잃어버렸어요. 방황을 많이 했죠.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. 그렇다고 재수를 한다거나 편입을 한다거나 이럴 용기도 없었고, 그런데 이게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은 재미없고 전공은 재미없었는데 영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교 한 1학년 말 2학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취미반으로 해서 학원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가 4학년 때,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학원의 일본어 영어 선생님이랑 좀 친했었는데,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영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많이 방황도 하시는 것 같은데, 중심을 잡지 못하고, 뭘 먹고 살 거냐.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. 아무 생각이 없고,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, 통번역대학원에 한번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. 영어는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무엇보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, 예, 영어의 길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 그거 같습니다.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1학년을 입학을 해서 좀 다녔는데 우선 냉정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 반이 한 반이 8명이었을 겁니다, 아마. 한 반이 8명으로 소수로 반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 실력이 좀 딸리더라고요. 가까스로 이제 입시를 통과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많이 부족하구나.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휴학을 했어요. 휴학을 하고 이제 뭐 영어 공부를 더 할 마음도 있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성인인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했습니다. 종로에서 어렵게 들어갔어요. 그것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친구인데 쉽게 안 시켜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인 한 명 불러놓고 혼자 한 달 강의한 적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붙였습니다. 남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실력을 좀 더 준비를 통해서 저분들에게 같이 영어로 호흡한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통역사 생활할 때도 계속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또 국내파로서 강의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종로에서 대형학원에서 강의할 때 교포 선생님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근데 영어 잘하시죠. 근데
어떤 하나의 표현을 설명은 잘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이래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배제된 그런 강의가 아니고 그 한국 사람들의 언어 논리 구조로 영어가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내가 좀 잘 알고 있다.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정유회사에서 사내통역사로 있었거든요. 그러고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 특목고 입시학원에 저희 학교 선배 여성분이 거기 이제 원장으로 계셨어요. 되게 대형 학원이었는데 이쪽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다.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었어요. 그 저는 성인들 가르치는 게 더 재밌긴 했었어요. 예전에 그 동대 휴학하고 가르쳤을 때. 그래도 특목고 시장으로 어쨌든 먼저 갔어요. 먼저 가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느낌보다는 이 친구들 중학생들을 관리하는 느낌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좀 적성이 안 맞구나.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강남으로 왔습니다. 강남역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힘써보자.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. 예, 그렇게 제 학원을 바로 차린 건 당연히 아니죠. 제가 인지도도 없죠. 무슨 뭐 할 수가 없고 이제 처음에는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 그런 학원에서는 저도 통번역 수업을 했습니다. 예, 통번역 입시 준비생들의 약간 기초 과정 또는 또 번역대학원이 있어요. 번역대학원만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에세이 수업 이런 것들을 해왔죠.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저는 제 약간 성향이 문학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런 것보다 좀 실용 영어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. 강조하는 포인트도 좀 더 실용 영어 위주로.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은 통번역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장인 비중이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과 스터디도 꾸려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힘쓰는 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의 독립된 그러니까 엄브렐라 자체는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좀 더 실용 영어에 많이 치중한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반을 만들게 됐죠. 네,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도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사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또 동화 그런 것들과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제법 어려운 리딩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수요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반반씩 잘 섞어서 한 50대 50 비율로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운 좋게도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건방기가 있었는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날 찾아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죠. 사람이라서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. 많이 모이게 되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약간 통번역 학원의 성격이 짙은 것보다는 그 안에 소속돼 있기보다는 좀 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학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강남역 앞에 학원을 오픈했습니다. 예, 오픈을 했고 그때 뭐 건물 그 학원 공간 알아본다고 정말 추운 날씨에 한 석 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래서 제 학원을 위대형 어학원이라고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벌써 한 오픈한 지는 한 6년 조금 넘어갔습니다. 유명한 사람들요. 그동안 그렇죠. 뭐 운 좋게도 뭐 TV에서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수업을 함께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그중에 요즘 잘 나가는 개그맨이죠. 김영철님이 제 화요일 목요일 수업 일주일에 2회 수업이었는데 화목 수업을 제법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질문도 많이 하셨고 특히 그분이 참 영어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영어 동화를 좋아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
또 자기가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걸 썼는데 뭐 알아듣더라,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던 김영철 님이 기억이 많이 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 그 뉴스 진행하시는 앵커분들 있잖아요. 그런 앵커분들이 많이 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조금 수준 있는 수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바쁜 와중에도 수업 많이 들으셨고, 우선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가 조금은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외국 사람 만나서 소통은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10인데 5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분들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는다. 제가 볼 때 분명히 시도를 해서 빨리 느는 분야들이 있어요. 리딩이라든지 또 단어 암기라든지 또 청취도 처음에는 안 늘다가 많이 늘어요. 나중에는 이거 느네?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유독 스피킹이 잘 안 늘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어요. 우선 제일 강추하고 싶은 분은.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를 아주 진지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기초 수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그저 해야 조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이어갈 생각이 있는 분들, 꾸준하게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영어를 해놓으면은 나한테 큰 자산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스스로는 좀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,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쉐도잉을 한다거나 필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 방법이거든요. 그런 방법론이 아니고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말이 워낙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느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,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,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들, 또 왜 안 느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덜 답답하거든요. 그런 시작 스타팅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읽으면 또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네.